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얼마 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둘 다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은데 주가가 애매하게 움직여서 뭔가 놓치고 있는 정보가 있었나 갸우뚱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 스푼만 넣도록 해보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겠죠? 애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작년 1분기 대비 54%나 성장하며 엄청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물론 작년 이맘때 코로나라는 역병이 출범하셔서 매장들이 닫기도 시작하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하여 정상화와 성장이 겹쳐 54%라는 엄청난 숫자를 만들어내긴 했죠. 실제로 모든 제품군 모든 지역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폰 12의 강한 출시를 주된 성장 요인으로 볼 수 있겠으며 매출이 무려 6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애플 생태계로 신규 고객 유입 및 기존 아이폰 유저들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결합된 숫자라고 하죠. 애플 매출의 반이 사실상 아이폰 매출이기에 애플의 실적을 보실 때 아이폰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폰 매출에선 통과라는 것이죠. 아이폰의 기업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약간씩 언급을 해오긴 했는데 기업이 직원들에게 통신용 또는 작은 포터블 컴퓨터의 느낌으로 스마트폰 아이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죠. 델타 항공의 승무원에게 아이폰 12를 사용하게 하고 코로나 백신 관련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PC 인프라에서 아이폰으로 옮기며 과거 인당 3분이 걸리던 백신 접종 프로세스를 30초로 줄였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에 슬슬 핸드폰이 아닌 작은 컴퓨터로서의 가치를 더욱더 인정받는 분위기이죠. 개인적으로 애플의 제품을 더 판매할 수 있는 인구수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매번 단점으로 작용하곤 했는데 기업적으로 눈을 돌리면 어느 정도 성장 여력을 챙길 수 있긴 하죠. 물론 아직 매출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겠지만 말이죠. 맥에 애플 반도체인 M1 칩이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최초로 가성비 맥북 라인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폰보다 강한 70% 성장을 보였죠. M1 칩을 사용 후에 마진 개선도 기대가 되긴 하지만 마진 개선은 크게 신경이 가지도 않을 정도의 매출 성장을 보였습니다. 또 아이패드 역시 에어, 프로 라인의 지속적인 성과로 맥보다도 좋은 79% 성장했다고 합니다. 맥과 아이패드는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에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기에 이러한 실적이 나왔다고 하죠. 애플워치, 에어팟 등의 액세서리 사업은 25% 성장하며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사용을 하는 제품들이 좀 많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죠. 25% 성장이 약하다고 코멘트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 애플뮤직, 애플TV 플러스, 뉴스 등의 서비스 라인은 27% 성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고 미래에도 추가를 계속해 나간다고 합니다. 다만 서비스 쪽은 2-3년 전에 비하면 집중도 및 중요도가 살짝 낮아진 뉘앙스이기도 하죠. 실제로 애플 생태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이폰으로 입문을 하고 아이패드나 맥으로 확장을 한 다음 서비스에서 기기 보유자들에 대하여 마지막 수익 극대화 또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깔때기 최상단에 속하는 아이폰 매출이 가장 중요하게 되며 서비스는 사실 아이폰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에 따라서 증가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1분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들도 살펴볼게요. 배당은 7% 인상한다고 하고 자사주 매입은 90빌리언 달러어치를 더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금이 104빌리언 달러, 차입금이 122빌리언 달러로 순현금 포지션이 83빌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고 하죠.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긴 한데 저금리이기에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차입을 할 경우 세금도 덜 내기에 재무 구조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2.7% 개선하여 원가 관리도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죠. 몇 가지 드는 생각들을 살펴볼게요. 반도체 부족 현상에 타격은 좀 있을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 3에서 4빌리언 달러 정도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며 매출의 최대 5% 정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에 리스크,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책의 변경으로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제 앱 개발자가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에게 승인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건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앱 개발자 또는 애플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있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다음 분기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교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다른 분들도 다 하신 이야기이기도 하고 계속 이래왔죠. 그냥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시면 실적 발표 전에 가격이 스물스물 오르다가 실적 때 확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애플이 만약 미래에도 더 성장할 것 같다면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매출의 30에서 40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 적자 사스 기업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는 애플이 나은 선택지로 보이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얘도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가 좀 하락했죠. 애플은 수직적으로 같은 제품 카테고리 내에서 더 나은 제품을 내며 성장을 하고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수평적으로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하며 성장을 하는 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직적으로 성장을 안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긴 해서 주가 움직임이 약간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사업들이 다양해서 전체적인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매출은 19%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31%나 성장했습니다. 생산성 소프트웨어는 15%, 클라우드는 23%, 개인 컴퓨팅은 19%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살짝 살펴볼게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전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오피스, 파워, 다이나믹스 등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죠. 인프라는 애저, 서버 제품으로 고객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간 단계인 플랫폼들은 컴퓨터가 듣고 읽고 말할 수 있게 하는 AI 또는 AI를 쉽게 학습시킬 수 있는 플랫폼 등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볼 때에는 이번에는 어떤 구멍을 메웠는지, 어떤 영역을 확장시켰는지, 기능 간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곤 합니다. 클라우드 산업은 애저가 있고 기업용 전문 소프트웨어는 다이나믹스가 있고 업무 자동화는 파워로 연결을 할 수 있죠. 예시로 다이나믹스의 CRM 소프트웨어로 소비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파워 플랫폼으로 자동화하고 애저의 데이터를 저장 및 데이터 분석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수직 통합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며 기업용 소프트웨어 관련 버티클을 다 먹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에 AWS와는 사뭇 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식 사업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측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생산성 소프트웨어인 오피스는 기업용에서 매출 14%, 소비자에서는 5% 증가했습니다. 구동 모델인 다이나믹스 365는 무려 45%나 증가했다고 하죠. 기존 다이나믹스 소프트웨어에서 365로 교체 수요 및 신규 유입이 결합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자동화, 데이터 시각화를 도와주는 파워 앱스 역시 강한 성과를 보였다고 하죠. 기존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차세대 생산성 소프트웨어인 파워 BI를 끼워 넣어 E5라는 패키지로 상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스에서는 각 세부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죠. 즉 소프트웨어 쪽은 영역 자체를 늘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며 계속 수혜를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애저는 지속적으로 커갈 수밖에 없죠. RPO, 남아있는 계약의 크기는 31% 증가하여 다음 분기에도 성장할 것을 어느 정도 못 박아둔 상태이죠. 딱히 코멘트에 추가할 만한 것은 없긴 한데 그냥 계속 크게 날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한 부분은 개인 컴퓨팅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게이밍 매출 덕에 성장을 하긴 했는데 객관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비교군의 문제이기도 하고 작년 2분기 실적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게임이 65% 성장, 윈도우즈 OEM들에게 판매한 매출이 34% 증가했습니다. 다음 분기는 이보다 성장을 못하면 일단 숫자로 안 좋게 보이긴 하죠.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에 감금이 되며 게임을 막 하기 시작하고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으로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윈도우즈가 불티나게 팔렸었습니다. 즉 감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즌이랑 다음 분기가 비교가 될 예정이기에 성장이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원격 수업 재택근무가 지속화될 것 같고 컴퓨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 같기에 윈도우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빙에서 광고 매출은 더 오를 것 같은 게 작년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광고 시장이 위축되었었는데 광고 예산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다만 빙은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서 그리 임팩트 있는 사업이라고 보진 않기에 애매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죠. 애플이랑 비슷하게 좋아 보이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몇 년 보유하실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실적이 잘 나왔고 더 성장할 것 같은데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 기회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다만 저도 마이크로소프트를 꽤 많이 들고 있는데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특히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다소 급격하게 일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뭔가가 항상 체하곤 하거든요. 더불어 개인 컴퓨팅 사업, 특히 게이밍 산업은 이 정도 성장세는 당연히 유지 못할 것이기에 모든 영역에서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